지금부터는 바다와 독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초기작이죠. 1958년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이 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두껍지가 않고 예전에 그 카톨릭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다가 절판이 됐어요. 그 살색 모양의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바다와 독약이 그게고, 그냥 창비에서 녹색으로 해서 출간된 게 최근에 팔리는 거니까 그거예요. 이것도 출시된 지 조금 됐는데 아직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와 독약을 살려면 지금 그 녹색으로 된 창비 거를 사야 돼요. 그래서 창비 거를 사야 되는데 이게 58년 초기작이에요. 초기작. 거의 초기작이죠. 네, 초기작인데, 그리고 이제 엔도가 침묵을 쓰기 전에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죠. 폐병으로. 이제 폐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기 전에 쓴 작품이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 작품. 요거를 쓰고 내가 버린 여자를 쓴 다음에 이제 저걸 한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버린 여자는 64년작이니까 이거는 폐병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책이네. 하여튼 죽을 뻔한 수술을 받죠. 60년대 초반에 엔도 슈샤코가 한 40 정도 나이에. 네. 그때 그 직전에 이제 쓴 책이고, 이 작품이 상당히 평가가 좋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루타 있잖아요. 마루타 생체 실험. 일본의 규슈대 의과대학 생체 실험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백신을 제일 처음 맞았을 때 맞고 나서 서울을 올라올 일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차를 끌고 경주에를 들려서 하룻밤 자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모텔을 잡아서 TV를 보는데 우연찮게 일본 NHK 방송을 틀었어요.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가, 그때 이제 기사가 뭐였냐면, TV 기사가 바다와 독약의 관련 생존자가 마지막으로 죽었다는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다와 독약을 처음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번을 읽었죠.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책이 상당히 얇아서 읽기에도 좋습니다. 읽기도 좋고, 하여튼 그런 책인데, 이 바다와 독약의 주자는 줄거리는 보통 그렇죠. 미군 비행기가 격추를 당해서 추락을 하게 되고,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추락한 비행기에서 포로들을 잡게 되죠. 생존자들. 근데 그 포로들이 일본 서부군이죠. 서부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인 가운데, 그때가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거든요. 자체적으로 도쿄에다 얘기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큐슈대 의과대학에 있는 의사들이랑 군의관들이 출신들이 이제 군의관으로 많이 갔겠죠. 의과대에서 실험을 하는 실험 도구로, 어차피 죽일 거면 실험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한 거죠. 의학적으로 규명해야 될 궁금증에 대해서 포로들을 활용해서 생체 실험을 할 테니 포로들을 큐슈대 의과대학의 실험용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포로들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들한테 무슨 실험을 했냐면,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을 할 때 혈액 대신에 식염수를 넣으면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를 절제를 할 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절제할 경우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 이런 실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도 하고 피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나 주입이 되면 사람이 죽느냐, 이런 실험을 해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고,
그 미군들은 다 죽죠. 그래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돼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엔도 슈샤코가 이 소설을 쓴 이유를 엔도 슈샤코의 문학 강의라는 책에서 이제 그 강연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기는 그 생체 실험 사건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생체 실험 사건을 통해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런 거죠. 인간의 그 양심, 도덕성, 그 다음에 인간의 악성,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고, 그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성이란 것이 어떻게 무시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푸른 바다와 그 독약이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듯이 저 넓은 바다 속에서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독약이라는 책 제목이 은총의 바다일 수도 있고 사랑의 바다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독약이 한 움큼 빠져서 중화되듯이 사람의 마음을, 넓은 그 착하고 넓고 순수한 마음이 독약이 퍼지면서 마비돼서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목을 바다와 독약으로 지은 거겠죠. 하여튼 이 작품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이 좋은 게 크게 세 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점이나 이런 서술 방식을 다채롭게 구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 같은 경우는 스그로라는 의사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지만 체념,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은 착한데 이렇게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다랑 의사가 스구로라는 의사가 생체 실험에 조수로서 이제 참가를 하는데, 새끼 의사로서 참가를 하는데, 스구로는 막판에 되면 결국은 나 못하겠다고 참여를 안 해요.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저 도다는 되게 무감각한 사람이죠. 죄의식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어차피 죽을 거고, 그 사람들 뭐 의학적으로 발전이 돼서 여러 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인간성의 황폐성에 대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도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구로 의사를 나라는 주인공이 만나는 과정이 1부입니다. 그리고 1부 끄트머리에 이제 숫자로 란트 눈머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3인칭으로 좀 바뀌어요. 의사들끼리의 그 실험 전의 그 모습. 그래서 2부가 이제 이성적인데, 2부 같은 경우는 그 간호사와 도다의 수기입니다. 수기. 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수기예요. 우에노 간호사와 도다 의사가 자기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식으로 가치관이 형성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부는 다시 실험부터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상당히 잘 쓴 소설이다. 정말 괜찮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전쟁 당시의 그 황폐해진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인간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 인간 군상의 모습을 절묘하게 그려낸, 당시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절묘하게 표현을 한, 일본 사람이 그런 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독약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